안녕하세요. 쩡디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기초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론 스탬프 툴과 패턴 스탬프 툴이 있습니다. 먼저 클론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제 1번에 이제 클론 스탬프 툴을 적용시켜 볼 건데요. 클론 스탬프 툴을 사용할 때는 Alt를 클릭하셔서 좌표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지금 이 풍선 이 모양을 옆에 똑같이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풍선의 기준이 될 것 같은 좌표를 선택해 줍니다. 좌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옆에 복제할 곳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제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론 스탬프 툴의 옵션을 한번 보면은 브러쉬를 만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모드에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저희 이 레이어 위에 있는 블렌딩 모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하셔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거고,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탬프의 강도를 조절해서 적용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라인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라인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좌표를 지정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죠.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 마우스 클릭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얼라인드를 끄고 클릭을 하게 되면요. 좌표를 여기 선택했죠. 좌표 선택하고 이제 그어줄 때는 괜찮아요. 그어줄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뗐을 때, 다시 클릭을 했을 때는 좌표점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클릭할 때마다 좌표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얼라인드를 체크를 켜서 좌표를 기준으로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복제할 때 용이하도록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클론 소스라고 해서 이제 팔레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얘는 복제할 수 있는 이 좌표를 Alt를 눌러서 좌표를 계속 클릭을 하잖아요. 좌표를 여기에 팔레트처럼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샘플 1과 샘플 2를 켜주실 거고요. 샘플 2는 샘플 레이어 1번의 하늘을 여기 첫 번째에 클릭해 줄 거예요.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에는 샘플 1의 하늘을, 구름을 클릭해 줄 거고요. 샘플 2의 오로라를 이 세 번째 스탬프에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1번으로 가셔서 이제 선택을 해볼 거예요. 샘플 1의 하늘을 넣어주고 싶다. 구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구름을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오로라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레트처럼 좌표를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샘플 커런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샘플 커런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샘플 올 레이어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사용이 좀 어려워요. 샘플 2의 화면을 레이어를 켜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는 아까 구름이었죠. 구름을 적용시켜 볼 건데 구름이 적용되나요? 안 되죠. 샘플 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에 화면에 보이는 좌표가 인식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론 소스 창을 사용하실 때는 커런트 레이어나 커런트 앤 벨로우를 키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커런트 앤 벨로우 같은 경우는 이 적용할 레이어 아래 것들만 되기 때문에요. 커런트 레이어를 켜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턴 스탬프 툴에 대해서 볼 건데요. 패턴 스탬프 툴은 이제 2번을 켜서 사용해 볼 거예요. 지난번에 사용 방법을 배웠던 퀵 셀렉션 툴을 열어서 이 종이 비행기를 클릭해 줍니다. 종이 비행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패턴 스탬프 툴을 클릭해 줄 거예요. 패턴 스탬프 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네모 박스에 보시면 패턴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 밑에 패턴즈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안에 패턴을 넣어주는 건데요.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지죠. 여기 모드에서 블렌드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선택 영역을 밖으로 빼주고 밖에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패턴을. 아니면 오퍼시티를 좀 낮춰서 이렇게 연하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넣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얼라인드 옵션이 있고요. 그 옆에 임프레셔니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인상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패턴에 들어간 색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지금 오버레이로 돼 있어서 노멀로 해놓고요. 오퍼시티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임프레셔니스트를 킨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패턴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는 색상이 이렇게 나오고, 드래그를 하면은 막 이 색깔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걸 어느 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패턴 스탬프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는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셀렉트된 부분을 에딧에 들어가시면 Defined Pattern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셔서 패턴 1 OK 해준 상태에서 패턴 스탬프 툴에 가셔가지고 여기 생성된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혀볼 거예요. 겉에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하얀색이 있으니까 오버레이 줄 거고요. 오퍼시티 좀 내려줄게요. 이렇게. 멀티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 멀티로 또 바꿔서 해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툴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스탬프 툴에서 클론 스탬프 툴과 패턴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업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쩡디였습니다. 뿅!